이번에 한국경제신문에서 아주 좋은 기사가 떴어요. 2년 4개월간 이어진 차화정 랠리 보면 BBIG 미래 보인다. 기억나시나요? 2009년도, 2010년, 2011년도 차화정 랠리를 리먼 사태 이후에 자동차, 화학, 정유주가 시장을 이끈 적이 있었어요. 2년 4개월 동안의 랠리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장을 BBIG가 이끌고 있죠.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을 줄임말입니다. 여기에 이제 많은 종목들이 있을 것이고, 지금 반짝 올라온 BBIG, 여기서 더 갈 수 있다, 이런 논리의 신문기사 내용인데, 그러면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뿅 하고 2009년도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코스피 2009년도, 2010년도, 11년도예요. 2년 4개월 동안 코스피의 주봉인데요. 900포인트, 리먼 사태 때 900포인트까지 떨어졌던 코스피는 2011년도 2200포인트까지 올라옵니다. 이 주봉의 랠리가 상당히 강했었죠. 기억나실 겁니다. 이때 코스피를 이끈 종목들은 차화정이었어요. 현대차 주봉이에요. 현대차 35,000원까지 떨어졌던 현대차가 25만 7천원까지 가니까 이 무거운 종목이 엄청난 랠리였죠. 주봉입니다. 일봉도 아니고 월봉도 아니고 주봉이에요. 이런 무서운 랠리가 만들어졌었어요. 현대차 잘 보시고요. 자, 기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6,100원까지 떨어졌던 기아차가 얼마까지 올라오냐면 84,600원까지 올라가요. 리먼 사태, 금융 시스템의 붕괴에 대한 우려감이 발생했고 2008년도 그때부터 2년 4개월 동안 기아차는 10배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줘요. 이게 바로 주도주예요. 2009년도 금호석유화학의 주봉입니다. 15,000원까지 떨어졌던 석유화학 종목은, 금호석유화학은 25만 7천원까지 올라갑니다. 이런 상승률을 보여주죠. 차화정. 그러면 이때와 지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이때와 그때, 이때가 아니죠. 제가 이제 사투리를 좀 쓰려고 하네요. 이 시기와 지금이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에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무엇이 비슷하냐? 이때는 벤 버냉키가 있었어요. 헬리콥터맨. 사상 초유의 금융 시스템의 붕괴와 관련된 이야기가 2008년도에 터졌고, 저는 이 사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연준 의장 벤 버냉키의 이 고뇌. 벤 버냉키는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양적 완화, 무제한 양적 완화를 진행하기로 결단을 내려요. 금리부터 무섭게 내리기 시작했고 무제한 국채 매입을 진행하죠. 지금까지 발생하지 않았던 가장 강력한 정책들을, 통화 정책과 시장의 지원 정책을 벤 버냉키는 내놓습니다. 금리는 단기간에 2008년도 급락을 하고요. 급락을 하고 나서 시장의 유동성은 많아졌겠죠. 그러면서 경제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아주 점진적이었어요. 그때 점진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유가가, 바닥을 떨어졌던 유가가 폭등이 나오기 시작하고 유가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무슨 현상이 발생했나요? 그렇죠. 금리를 내리면서 달러 인덱스는 떨어지기 시작했고, 원자재로 먹고 사는 브릭스가 시장의 새로운 수요처, 시장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일으켜 세우는 원인이 됩니다. 신흥국의 부상이 그때 발생해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릭스가 부상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이쪽에서 수요가 발생하죠.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자동차, 신흥국에서 판매량이 좋은 현대기아차의 주가가 치고 나가고, 신흥국에서 소비가 많아지는 화학산업에 또 유가가 올라가니까 정유주가 치고 나가는 그런 흐름들이 발생했던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신흥국의 부상이 차하정의 시대를 이끌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재미나게 봐야 되는 거는 현대기아차가 굉장히 강했었어요. 그때 현대기아차는 2008년도 리먼 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성장하고 있었어요. 리먼 사태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했고 2009년, 10년, 11년 더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기아차는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대장으로 등극이 됐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봐야 돼요? 지금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계속 성장하는 기업들은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회복됐을 때도 그 기업은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지속적으로 차화정이 그러했듯이 2년 4개월간의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잠시 후 그 섹터는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그러면 한국경제신문에서 나왔던 차화정과 BBIG 관련돼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실적이 좋은 것들 그리고 앞으로도 실적이 좋아질 섹터를 선택하면 여러분들은 제2의 차화정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별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와 지금 너무나 흡사하잖아요. 그때는 통화 정책을 담당했던 연준의 강력한 지원 정책이 있었고 지금도 그에 못지않은 정책들이 이루어집니다. 파월, 그때 버냉키가 진행했던 양적 완화뿐만 아니라 회사채 메이크업 같은 QQE까지 진행을 해요. 더 강력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죠. 여기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문우신 장관이죠. 재무부 장관은 또 거기에 발맞춰서 또 공격적인 재정 정책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대비해서 더 강력한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시장을 함부로 하방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게인 2009년을 생각하시려는 얘기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아지는 섹터를 봐야 된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올라왔던 섹터 중에서 카카오와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수혜죠, 오히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실적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비대면 시대는 계속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 플랫폼으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지 않고 모든 길은 카카오로 통하는 시대예요. 대리운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카카오가 넓힐 수 있는 그 영역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좋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터넷 뱅킹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카카오는 더욱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행여나 조정이 들어오면 매수 관점으로 주축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BBIG 중에 또 하나 LG화학도 많이 올라왔죠. 오늘 또 올랐어요. 이거 최근에 제가 어제 거 캡처해서 그런데 또 올라갔습니다. LG화학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언택트 관련된 종목도 아니에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를 만들어내는 기업이니까 컨택트 관련된 기업인데 실적이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택트 관련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1분기, 2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 1분기는 좋았고 2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고 또 컨택트 시대가 오게 되면 실적은 더 좋아지겠죠. 이런 게 주도주가 된다고요, 여러분들. LG화학도 시장 주도주, 제2의 차화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랠리는 지금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3, 4분기에도 실적이 좋을 테니까 내년에도 실적이 좋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들을 선택을 하셔라. 그리고 대한민국 시장에 대해서 저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대한민국에는 안전마진의 개념의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았어요. 근데 주가가 못 간 게 있어요. 바로 이 반도체예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이 종목들은 못 갔어요. 다른 BBIG,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관련된 종목들은 시장을 막 치고 나가고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형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는 못 갔습니다. 그러면 왜 못 갔는지를 지금부터 분석을 해보고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자고요. 이 화면이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반도체 그 스팟 가격 파란 색깔이에요. 디램이에요. 위에는 스팟 가격은 떨어지는데 고정거래 가격은 2분기 때 올라갔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이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8조 넘어갔다. 8조 1천억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2분기에 요 검은색 고정거래 가격은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고정거래 가격은 보통 서버 쪽으로 많이 B2C가 많겠죠. 도매 가격이니까. 이 파란색은 소매 가격이에요. 용인에서 파는 컴퓨터 디램 가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산 용인이 아니라 용산. 요 검은색은 구글이 떼가고 아마존이 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무튼 도매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이 좋았고, 낸드도 도매 가격이 2분기 때 올랐기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이 좋았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파란 색깔 소매 가격이 떨어지니까 시장 일각에서는 요 도매 가격이 3분기에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발목을 잡는 주요한 요소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하나 설명드릴게요. 먼저 그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서버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서버가 고정거래 가격의 주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B2C, 구글이나 아마존, 네이버가 떼가는 게 바로 고정거래 가격이니까. 요번에 디지털 뉴딜 관련된 정부의 그 브리핑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네이버 한성숙 대표님께서 어디서 브리핑을 하셨나요? 춘천의 네이버 그 데이터 센터에서 진행을 하셨어요. 디지털 뉴딜의 핵심은 바로 이 서버용 반도체예요, 여러분들. 진짜 내가 대한민국의 미래 정책에 대해서 투자를 해보겠다. 그럼 반도체 관련된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짧게는 뭐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겠죠. 덩어리가 있으니까. 하지만 길게 바라봤을 때는 가장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워렌 버핏이 옛날에 철도 산업에 투자하면서 했던 얘기 아세요? 나는 미국의 미래에 투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반도체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바로 21세기형 투자다. 자, 아무튼 뭐 각설하고, 디지털 유대 정책의 그 DNA, 똑똑한 나라 정책을 봤을 땐 데이터 시장 규모, 데이터가 뭐예요? 반도체예요. 데이터를 어디다 저장하죠? 43조 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어디다 저장해요? 반도체에 저장하는 겁니다. 자, 21세기, 20세기 산업의 살은 석유예요. 21세기 산업의 살은 바로 반도체예요. 어차피 공공 서비스 디지털 전환율 다 반도체가 들어가는 겁니다. 반도체는 대한민국 미래 정책과 맞물리는 가장 주요한 산업이라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서버형 반도체의 동향에 대해서 지금부터 분석을 해볼게요. 저는 서버 시장을 분석을 할 때 뭘로 분석을 하냐면요. 구글에서의 뭐 데이터 센터 설립, 컨스트럭트라고 하거든요. 컨스트럭트 계획 뭐 이런 거 안 봐요. 저는 아주 옛날부터 아주 빠르고 가장 현명하게 찾아내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알아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애널리스트 여러분들도 이걸 한번 활용해 보십시오. 바로 대만의 에이스피드의 실적 추정치를 보면은 빠르게 알 수가 있어요. 서버형 디램에 대해서, 디램 가격의 동향에 대해서 미리 분석을 할 수 있다. 이 에이스피드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거든요. 대만의 기업인데, 이 기업은 BMC라고 베이스보드 매니지먼트 컨트롤러라는 것을 만들어내는데, 요게 BMC가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서버 시장의 80%를 바로 이 에이스피드가 담당해요. 그러면 에이스피드의 월별 매출이 계속 증가한다. 그 얘기는 서버양 D램과 낸드 플래시 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어차피 전 세계에 들어가는 서버의 80%는 이 에이스피드가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만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빠르게 올해 월별 매출액을 공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에이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에 봤을 때 1월, 2월, 3월, 4월 때 우리 월별 매출액이 이렇게 증가했습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서버양 디램 가격도 같이 딱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올해 상반기요. 1분기, 2분기 때. 그러면 6월 달에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에이스피드가 YOY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이 92% 증가했대요. 와. 2분기에 5월 달도 좋았거든요. 저번 분기 대비해가지고 또 8% 증가했답니다. 서버형 매출액은 지금 줄어들지 않는 추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버형 디램 가격이나 낸드 가격이 3분기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빠른 판단이라는 얘기죠.
여기에 뭐 이제 파운드리 이거 생략할게요. 시간 관계상. 아무튼 A스피드가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A스피드의 주가가 여기서 또 한번 치고 나갈 경우에는 D램 가격이나, 그러니까 서버형 D램 가격, 낸드의 고정거래 가격이 3분기 때 또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반도체에 투자한다? A스피드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런 그림으로 전일자 마무리됐다는 얘기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쉽게 D램 가격이 3분기에 서버형 D램 고정거래 가격이 낸드 고정거래 가격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얘를 먼저 보면 된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또 하나, 지금 복병은 그래 서버는 좋다. 문제는 PC가 상반기에 대박을 쳤는데 언택트로 하반기에 PC가 쪼그라들지 않냐. 반도체의 30%는 모바일 쪽에서 발생합니다. 모바일의 수요가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우리가 예상해보면 답이 나오는 건데, 하반기에 많은 애널리스트와 기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반기에 모바일 쪽 수요가 안 생길 겁니다. 불안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가격은 3분기, 4분기 때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투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못 가는데, 저는 요걸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요. 4월 달에 모바일 수요가, 중국이에요. 중국. 모바일 수요가 4월 달에 깜짝 반등을 하다가 다시 죽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바일에 대한 그 수요 우려감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저는 3년 전으로 돌아가자고요. 3년 전에 어떤 일이 발생했나요? 2016년, 2017년도 때 중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월별 출하량이 발생했어요. 출하량. 소비량이 아니라 출하량. 출하량은 뭐죠? 여기서 만들어진 게 전 세계 신흥국으로 판매가 된 그 양을 말하는 겁니다. 생산량을 말하는 거예요. 3년 전에 이렇게 발생했었습니다. 근데 휴대폰은 뭐죠? 필수 소비재죠. 필수 소비재. 3년 지나고 나서 지금 2016년, 17년 가장 많이 출하가 발생했고 지금 3년이 지났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 안 팔렸어요. 하반기에 대량으로 쏠릴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예요. 신흥국에서는. 왜? 반도체는 필수 소비재니까 교체 주기 때 꼭 사야 되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모바일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도 하반기에 뜻밖의 포텐이 터질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삼성전자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다. 최근에 이런 계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사드리는 거 사주시네요. 예. 외국 분들께서 아주 사주십니다. 예. 사주면 외국인이고 팔면 외국 놈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주는 걸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신호가 발생할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 그럼 삼성전자가 치고 나가면 지금 차트를 보더라도 깜장선에서 계속 깜장선이 각을 지키면서 우상향하고 있고 찍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러다가 터지면 무서운 게 나올 수 있어요. 삼성전자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시장은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요거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선진국 인프라 투자 확대. 선진국의 지금 현재 구조예요. 비대면 디지털화. 미국 같은 경우는 5G 인프라 등 1조 달러 투자 검토.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인프라. 데이터가 뭐라고요? 반도체라고요. 2020년도, 25년도까지 1.2조 유안 투자한다. 어차피 반도체예요. 전 세계는. 그리고 저탄소 친환경화. 그린 뉴딜. 2050년도까지 유럽은 탄소 제로를 목표로 한다. 어차피 지금 데이터 유들이든 디지털 유들이든 그린 유들이든 2차 전지와 반도체가 두 축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세계 시장의 규모라는 거. 대한민국은 그 가운데 서 있다라는 거. 대한민국의 미래를 투자라고 하고 싶습니까? 반도체와 2차 전지, 2차 전지와 반도체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또 하나 시장의 긍정적인 부분들 또 설명드릴게요. UBS 보고서, 어제 CIO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Stay focused despite risk.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집중해라. 지금 현 시점에 집중하라라고 보고서가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긍정적이다라는 얘기예요. 왜 긍정적이냐?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이 보고서의 첫 번째 이유는요. 지금 시장이 긍정적인 이유. 현금의 단점이 부각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죠. 천지백가리에 돈이 쌓이다 보니까 실물자산이나 주식, 투자자산으로 대체하고 싶어한다. 돈의 가치는 이경이 풀렸어요. 그 가치는 떨어지고 주식의 가치,
부동산의 가치, 실물 자산의 가치, 금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주식시장을 여기서 하방으로 바라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에요. 주식시장은 계속 현금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매수하고 싶은 그런 시장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어제 제가 말했던, 저번 주에 제가 말했던 내용을 똑같이 이번에 UBS에서 CIO가 보고서를 냈다라는 것을 강조드릴게요. 또 하나, 이제 맨 마지막이에요. 아유, 큰일 났네. 시간이 부족해서. 상해가 최근에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비단 대한민국에만 동학개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미국에만 로빈후드 투자가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중국에도 개인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중국은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공룡 매체가 아침에 TV 틀면 자, 주식 사십시오. 주식 사십시오. 이렇게 광고를 한대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시키는 거죠. 중국은. 주식을 사라고. 와, 진짜 대단하네요, 중국.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가들도 최근에 중국 시장으로 쏠릴 수밖에 없고, 저러다 보니까 중국 시장이 급등했다. 근데 제가 MSCI 이머징 마켓 요거를 이제 타겟팅으로 해가지고 인덱스 펀드들을 움직이는데, 중국이 가장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중국부터 지금 신흥시장을 대표하는 중국이니까 자금이 막 가고 있는데, 중국이 좀 갔어. 그러면 뭐가 보일까요? 바로 그 아래에 있는 한국이 보이겠죠. 자, 중국 시장으로 신흥국 펀드가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 다음은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유동성 장세는요. 여러분들 유동성 장세 이야기하는데, 외국인들 시각으로 봤을 때 유동성 장세는 시작도 안 했어요. 그게 무서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 수급 들어오는 거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시고, 아, 이경락이 말했던 대로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구나. 본격적인 유동성 대단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리고 저는 지금부터 해자가 있는 기업을 설명드릴게요. 너무 길었네요. 자, 기존의 해자 기업 수익률 순위를 본다라고 하면 뭐 동아기업 134.5%, 대주전자재료 96.6%. 이건 뭐 잠시 후에 차트 보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고, 자, 삼성전자가 가장 파격적으로 진행하는 미세 공정의 핵심은 EUV예요. EUV용 투자 확대한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게 그 삼성의 또 하나의 EUV 공장 라인을 증설하는 하나의 모습인데, 그런데 처음에 삼성이 EUV를 선택했던 것은 비메모리 반도체를 양산하기 위해서, 대만의 TSMC와 붙기 위해서, 한바탕 하기 위해서, 한번 하기 위해서 이제 EUV를 선택했는데, 근데 요즘엔 D램도 요걸로 만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양산이 시작됐고. 야, 세계 D램 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이 D램도 메모리 반도체도 이렇게 양산한다고? 엄청나게 돈 냄새가 나는 현재의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EUV에 들어가는 블랭크 마스크 만드는 SNS 텍은 뭐 계속 올라갑니다. 저도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그리고 동진 세미캠도 이 방송을 통해서 설명드렸고 지속적으로 올라왔습니다. EUV에 들어가는 포토레지스트 만드는 기업이니까. 그런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EUV용 광각액 공급사 선정을 했어요.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JSR, 일본의 그 JSR을 독점 공급업체로 선정했고요. 또 올해는 시네치 화학도 비메모리 반도체에 광각액 만드는 기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메모리 사업 부분은 도쿄가 공업을 선택했어요. 어쩌면 비메모리보다 D램이 더 큰 시장이거든요. 줄여서 TOK예요. 그리고 국내에는 동진세미캠도 공급망에 합류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동진세미캠을 소개시켜드렸던 거죠. 근데 오늘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도쿄우카 공업이에요. 해자가 있는 기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도쿄우카 공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기업 IR 때 했던 얘기입니다. 앞으로 EUV용 시장은 매년 225.7% 성장할 것이다. 2018년도부터 2022년도 사이에 거의 25배 이상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EUV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그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셨죠?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 시작해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까지, SK하이닉스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까지 EUV로 만들어내야 되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도쿄우카 공업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요거부터 설명드릴게요. 도쿄우카 공업의 원료를 납품하는 업체가 다이토케믹스인데요.
다이토케믹스 꼭 기억해 두시고 자, 요거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도쿄우가공업은 EUV 강경 시장에서의 비중을 한번 보자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신예치 걸 많이 씁니다. 그리고 JS 할 거. 그리고 도쿄우가공업은 10%밖에 쓰지 않아요. 그런데 TSMC 같은 경우에는 도쿄우가공업이 70%를 담당해요. EUV 강강에게. 이만큼 중요한 기업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다이코 케믹스라는 기업이 바로 도쿄우가공업의 원료를 납품하는 업체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다이토 케믹스가 지분을 두 개의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대한민국의 경인양해, 그리고 도쿄우가공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인양해이 여기서 왜? 다이토 케믹스는 다이토 키스코라는 국내 법인을 설립을 해가지고요. 누구랑? 경인양행이랑 5대5로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협업을 하고 있어요. EUV용 강강제, D램용 강강제를 같이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지금 강강제 시장에서 가장 무섭게 떠오르는 것은 도쿄우가공업이고 거기에 납품하는 게 바로 다이토 키스코 그리고 다이토 케믹스, 경인양행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경인양행 이야기들이어서. 아무튼 경인양행과 다이토 케믹스는 합작 범인 다이토 키스코를 만들어가지고 1,800억을 들여가지고 익산 공장에서 생산을 시작해요. 언제부터? 올해 하반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강강제 시장에 생산 캐파를 늘려가지고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요 기가 막히게 만두 속을 만드는 회사가 바로 경인양행이에요. 전 세계 포토레지스트의 3분의 1을 원재료를 경인양행이 만든다. 근데 이 만두 업체가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면 경인양행은 금세 만두피를 만들어가지고 만두 자체를 생산하고 싶어 하겠죠. 그죠? 그래서 경인양행이 최근에 행보를 봤을 때 해외 M&A로 반도체 핵심 소재 기술 확보, 탈 일본 가속이란 기사 내용이 떴습니다. 포토레지스트 제조에 활용할 수 있는 고분자, 폴리머 합성 기술을 확보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조만간에 포토레지스트도 자체적으로 생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걸 강조드리면서 오늘 해자가 있는 기업, EUV의 또 다른 소재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경인양행 설명드렸습니다.